장례식장 문턱에 서는 순간 김기훈의 가슴속에서 10년간 묻어둔 상실의 기억이 폭풍처럼 솟아올랐다. 무거운 공기가 그의 폐를 짓누르는 듯했고 딸 다윤의 어깨를 감싸 안은 그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백색 국화 향기로 가득한 복도를 지나며 16살 소녀의 가녀린 어깨에서 전해지는 떨림이 그의 심장을 아프게 찔렀어요. 사고로 친구를 잃은 딸을 위해 마지못해 동행한 이 자리가 오랫동안 서로에게 쌓아온 벽을 허물 기회가 될 줄은 생각도 못했죠. 슬픔의 자리에서나마 딸과 시간을 보내게 된 현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를 더욱 공허하게 만들었습니다. 아빠,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다윤이 입구에서 머뭇거리며 말했어요. 기훈은 가벼운 끄덕임으로 응답하고 친구들과 인사를 나누는 딸의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장례식장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그는 문득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마주했고 강원도 외곽 산불 감시원으로 살아온 세월이 그의 얼굴에 깊게 새겨놓은 흔적들을 발견했어요. 햇볕에 그을린 얼굴과 깊은 주름은 10년이라는 시간이 남긴 상처의 흔적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주들을 안내하는 한 여성이 그의 시선에 들어왔고 순간 기훈의 심장이 멈춘 듯 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장례 지도사였지만 그 얼굴은 산불 속에서 영원히 사라진 줄 알았던 그의 아내 서연과 한치의 오차도 없이 같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다리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굳어버렸죠. 그녀가 조문객들에게 공손히 인사하는 모습,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로하는 따뜻한 미소까지 모든 것이 서연 그대로였습니다. 저기 실례합니다. 간신히 목소리를 짜내자 그녀가 고개를 돌렸고 그들의 눈이 마주쳤어요. 그러나 그 눈빛에서 기훈은 어떤 인식의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서연이라면 당연히 그를 알아봤을 텐데 그녀의 눈동자에는 단지 낯선 이를 대하는 정중함만 담겨 있었죠.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기훈은 그녀의 가슴에 달린 이름표로 시선을 옮겼어요. 김하연, 서연이 아닌 하연이라는 이름이었죠. 혼란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는 무너지지 않으려 정신을 부여잡았습니다. 아니요. 그냥 말을 잇지 못했고 다행히 그때 다윤이 돌아와 그는 흔들리는 의식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조문을 마치고 장례식장을 나서는 동안에도 기훈의 시선은 계속해서 하연을 쫓았습니다. 다윤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사이 그는 조용히 휴대폰을 꺼내 하연의 모습을 담았죠. 손가락이 떨렸고 가슴속에서는 혼란과 의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다윤은 아버지의 이상한 행동을 눈치챘지만 묻지 않았어요. 아빠, 괜찮으세요? 결국 다윤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기훈은 딸의 걱정 어린 눈빛을 마주하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죠. 그래, 괜찮아. 그냥 옛 생각이 나서. 집에 도착한 기훈은 서둘러 오래된 서랍을 열었어요. 10년간 한 번도 열지 않았던 가족 사진첩이 그의 손에 들렸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사진첩을 넘기는 동안 뺨 위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죠. 휴대폰에 담긴 하연의 모습과 사진 속 서연의 미소가 겹쳐지며 그의 시야를 흐렸어요. 같은 사람이다. 작은 속삭임이 그의 입술을 빠져나왔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내가 살아있다면, 그것도 다른 이름으로 자신을 알아보지 못한다면 이 모든 것은 무슨 의미인 걸까? 가슴 깊은 곳에서 희망과 혼란 그리고 미약한 분노가 뒤엉켜 일어났어요. 방 한켠에 놓인 다윤의 어린 시절 사진이 그를 바라보는 듯했고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며 그는 단단히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내리라. 10년 전 기억은 산자락의 바람처럼 기훈의 의식을 휘감았다. 강원도 깊은 산골, 봄의 건조한 공기가 숲을 위협하던 그날이었습니다. 소방대원으로서 그는 대형 산불 현장에 최전선으로 출동했죠. 현장에 도착했을 때 불길은 이미 산의 절반을 집어삼키고 있었고 검붉은 하늘이 재앙의 무게를 더했습니다. 기훈 씨, 당신 아내가 이 산에 있다고요? 무전기를 통해 들려온 지휘관의 목소리에
기훈의 심장이 얼어붙었어요. 서연은 그날 아침 생태조사를 위해 산에 올라간다고 했었죠. 환경 컨설턴트로 일하던 그녀는 종종 현장 조사를 위해 혼자 산을 오르내렸습니다. 기훈은 그녀의 안전을 걱정했지만 서연은 언제나 능숙하게 산행을 해내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예상치 못한 산불, 급격히 번지는 불길, 그리고 서연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이 화마의 중심지였죠. 내가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기훈의 절박한 외침이 무전을 타고 흘러나왔어요. 안 됩니다. 김대원, 지금 상황이 너무 위험해요. 헬기가 수색 중입니다. 상관의 단호한 명령에도 기훈의 발걸음은 이미 산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불길 속을 헤치며 그는 서연의 이름을 목이 터져라 외쳤습니다. 산소통이 바닥나갈 때까지, 체력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결국 동료들에 의해 강제로 철수당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타는 산속에 남아 있었죠. 수색은 사흘간 계속되었고 결국 발견된 것은 서연의 가방과 몇 가지 개인 소지품뿐이었습니다. 산불 진화 후 발견된 유류품만으로 실종자를 사망 처리하는 것은 통상적인 절차가 아니었지만 산불의 규모와 강도를 고려할 때 생존 가능성은 희박했습니다. 법적 절차를 거쳐 서연은 결국 사망으로 처리되었고 기훈의 삶은 그 순간부터 산산조각 났어요. 아빠가 엄마를 구하지 못했어? 어린 다윤의 질문 앞에 기훈은 말을 잃었습니다. 가슴속의 죄책감이 그를 질식시켰죠. 소방대원이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 누군가를 구할 수 있다는 믿음, 그 모든 것이 산불과 함께 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윤아, 아빠가 미안해. 그 말 한마디를 끝으로 기훈은 소방서를 떠났고 세상과의 연결고리를 하나씩 끊어갔어요. 시간이 흐르며 그는 강원도 외곽의 산불 감시원이 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가 막지 못했던 재앙을 이제는 미리 발견하고 방지하는 일을 하게 된 것이죠. 어쩌면 그것은 속죄의 한 형태였는지도 모릅니다. 다윤과의 관계도 서서히 소원해졌습니다. 처음에는 주말마다 서울로 올라가 딸을 만났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만남의 간격은 넓어졌고 대화는 줄어들었죠. 다윤의 양육은 대부분 외가에 맡겨졌고 기훈은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만 딸을 만나는 부재하는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장례식장에서 마주친 하연의 모습은 기훈의 삶에 새로운 파문을 일으켰어요.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장례식장으로 향했습니다. 평소라면 산불 감시탑을 비울 수 없었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죠. 이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았습니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기훈은 로비에서 그녀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초조함이 그를 감쌌지만 그는 묵묵히 기다렸어요. 마침내 검은 정장을 입은 하연이 사무실에서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기훈은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다가갔죠. 죄송합니다. 어제 뵈었는데 혹시 잠시 시간이 되실까요? 기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하연은 약간의 의아함과 함께 공손히 미소 지었어요. 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실례지만 혹시 우리 전에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기훈의 질문에 하연의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아니요, 어제가 처음인 것 같은데요. 혹시 제가 아는 분과 닮았나 보네요. 그녀의 대답은 확신에 차 있었지만 기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김하연 씨, 혹시 과거에 대한 기억이 없으신가요? 기억상실증 같은. 그의 말에 하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어떻게 하셨죠? 하연의 목소리가 작아졌습니다. 기훈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죠. 그러면 정말 기억이. 하연은 주변을 살피더니 기훈을 조용한 곳으로 안내했어요. 사실 저는 7년 전 설악산 인근에서 실신 상태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때 제 기억은 완전히 사라진 상태였죠. 기훈의 눈에서 희망의 불꽃이 피어올랐습니다. 시간대가 일치했어요. 서연이 실종된 지 약 3년 후 인근 산에서 발견된 기억상실 여성. 어떻게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되셨나요? 기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름 없는 환자로 불렸어요. 제 지문도 손상되어 있어서 신원 확인이 불가능했죠. 복지시설에서 지내다가
김하연이라는 이름을 제가 직접 지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중 만난 이 장례식장 사장님의 추천으로 일하게 되었고요. 기훈은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연결되고 있었죠. 하지만 그는 서둘러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았어요. 하연의 눈빛에서 불안과 혼란이 엿보였기 때문입니다. 갑작스러운 진실은 그녀에게 충격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실례였네요. 제가 아는 분과 정말 닮으셔서. 기훈은 일단 물러섰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이미 단단한 결심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서연이라는 확신,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실을 밝혀내겠다는 의지가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죠. 괜찮습니다. 저도 누군가를 닮았다는 말을 종종 들어요. 어쩌면 그게 제 과거일지도 모르죠. 하연의 말에는 옅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기훈은 명함을 건넸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그냥 이야기하고 싶으실 때 연락 주세요. 하연은 미소와 함께 명함을 받았고 기훈은 그녀의 미소에서 서연의 흔적을 또다시 발견했습니다. 이제 그는 산불처럼 번지는 의문들을 하나씩 풀어나가야 했죠. 차 안으로 돌아온 그는 서연의 유품이 담긴 박스를 꺼내기 위해 집으로 향했습니다. 10년간 열지 못했던 상자, 그 안에 진실의 단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그의 가슴을 조여왔습니다. 설악산의 봄은 이미 사라진 기억의 파편들을 흔들어 깨우고 있었다. 기훈은 서연의 유품 상자를 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10년간 열지 못했던 이 상자는 그의 심장만큼이나 먼지와 후회로 가득했죠. 손끝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그는 천천히 상자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내부에서 뿌연 먼지가 빛을 받아 춤추듯 흩어졌고 그 안에는 서연의 삶이 조각조각 담겨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낡은 가죽 수첩이었습니다. 서연이 항상 품고 다니던 것으로 환경조사와 관련된 메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죠. 기훈은 조심스럽게 페이지를 넘겼고 마지막 부분에서 그의 눈이 멈췄습니다. 붉은 펜으로 강조된 몇 줄의 글씨가 있었어요. 미래 그린 개발 계약 비리, 구조 결함 도면 확보, 조심할 것. 기훈의 가슴이 차가워졌습니다. 이 메모는 서연의 실종 직전에 작성된 것이었죠. 그는 상자를 더 뒤져 작은 봉투를 발견했고 그 안에는 건설 현장의 사진들과 구조도면의 일부가 들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퍼즐처럼 맞춰지기 시작했어요. 서연은 단순한 생태조사가 아닌 환경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고 아마도 누군가에게 위협받고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서연아, 기훈의 목소리가 작게 떨렸고 그의 내면에서는 분노와 죄책감이 뒤엉켰습니다. 산불은 자연재해였을지 모르지만 서연의 실종은 자연의 일부가 아닌 인간의 탐욕이 만들어낸 비극이었을 가능성이 커졌죠. 그리고 지금 김하연이라는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녀는 그 진실을 전혀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기훈은 증거들을 정리하며 다음 단계를 계획했습니다. 무작정 하연에게 진실을 강요하는 것은 또 다른 상처가 될 수 있었어요. 그녀의 기억을 자연스럽게 되살리는 방법, 지난 10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는 단서들을 찾아야 했습니다. 기훈은 벽에 서연과 하연의 사진을 나란히 붙이고 그 옆에 단서들을 하나씩 정리해 나갔죠. 밤이 깊어갈수록 그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내일 그는 하연을 다시 만나 조심스럽게 접근할 것이었어요. 진실은 서서히 하지만 반드시 밝혀져야 했습니다. 다음 날 기훈은 작은 카페에서 하연을 기다렸습니다. 그녀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했고 그 모습에서 서연의 습관을 다시 한번 발견했죠. 늘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와서 기다리던 서연의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렇게 만나자고 하셔서 놀랐어요. 사실 처음 보는 분과 약속을 잡는 건 제 스타일이 아닌데. 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고 기훈은 그녀의 경계심을 풀어주기 위해 따뜻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제 딸 다윤이에게 도움을 주셨으면 해서요. 하연의 눈빛이 의아함으로 가득 찼어요. 딸에게요? 네, 다윤이가 요즘 많이 힘들어하거든요. 어머니 없이 자라면서 아무래도 여성 멘토가 필요한 나이가 되었는데 하연 씨를 보자마자 참 신뢰가 가더라고요. 기훈은 준비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풀어놓았습니다. 하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제가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한번 만나볼 수는 있겠네요.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다윤이 어머니가 하연 씨와 정말 닮으셨어요. 기훈은 마침내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괜찮으시다면 이번 주말에 다윤이와 함께 산책이라도 할 수 있을까요? 하연은 잠시 망설이는 듯 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좋습니다. 주말 세 사람은 한강공원에서 만났습니다. 다윤은 처음에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제안에 의아해했지만 하연을 만나자 묘한 친밀감을 느꼈죠. 그들은 함께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고 기훈은 의도적으로 서연과 관련된 주제들을 조금씩 던졌습니다. 다윤아, 어릴 때 엄마가 불러주던 자장가 기억나니? 기훈이 자연스럽게 물었고 다윤은 미소를 지었어요. 네, 가끔 녹음된 것 들어요. 그 멜로디 항상 저를 편안하게 해줘요. 기훈은 미리 준비해둔 휴대폰을 꺼내 녹음된 자장가를 틀었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로 가득한 부드러운 멜로디가 공원에 퍼졌고 그 순간 하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리고 무의식적으로 입술이 멜로디를 따라 움직이는 것을 기훈은 놓치지 않았죠. 괜찮으세요? 기훈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하연은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냥 이 노래가 왠지 익숙해서요. 들어본 적이 없는데. 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윤은 의아한 표정으로 하연을 바라보았고 기훈은 딸에게 눈짓으로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몸이 기억하는 것들, 의식이 잊어버린 감각들을 하나씩 깨워나가야 했습니다. 하연과의 만남은 점차 잦아졌고 기훈은 매번 조금씩 서연의 흔적들을 보여주었어요. 서연이 쓰던 향수, 좋아하던 음악, 자주 가던 카페. 하연은 그 모든 것에 미묘하게 반응했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두통을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기억이 조금씩 깨어나고 있다는 신호였죠. 한 달이 지났을 때 기훈은 마침내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연과 다윤을 데리고 10년 전 그 산불이 있었던 곳 서연이 마지막으로 모습을 감췄던 장소로 가기로 한 것이죠. 위험한 시도였지만 그곳에서 하연의 기억이 완전히 깨어날 수도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좀 특별한 곳에 가보려 하는데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기훈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하연은 순간 망설였지만 결국 동의했습니다. 어디인데요? 하연의 물음에 기훈은 진실을 조금 감추었어요. 제가 10년 전 마지막으로 아내를 본 곳입니다. 다윤이도 그곳에 한번 가보고 싶어 했고 혹시 하연 씨가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아서요. 하연의 눈에 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함께 가볼게요. 주말 그들은 함께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다윤은 어머니에 대한 추억들을 조금씩 이야기했고 하연은 그 이야기를 마치 자신의 일처럼 깊이 공감했어요. 산으로 가는 길 하연의 얼굴은 점점 긴장으로 굳어갔고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산 입구에 도착했을 때 하연은 잠시 차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호흡이 가빠지고 이마에는 땀방울이 맺혔어요. 기훈은 그녀의 상태를 염려했지만 이것이 기억이 돌아오는 과정임을 알았습니다. 괜찮으세요? 무리하실 필요 없어요. 기훈이 조심스럽게 물었고 하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신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가보고 싶어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묘한 결연함이 담겨 있었죠. 그들은 천천히 산을 오르기 시작했고 기훈은 10년 전 그날의 경로를 따라갔습니다. 중간중간 피어난 새싹들과 재생된 숲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자연은 이미 그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죠. 하지만 인간의 상처는 더 깊고 오래 남는 법이었습니다. 산중턱에 이르렀을 때 기훈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곳에는 작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어요. 서연과 기훈 그리고 어린 다윤이 함께 심었던 나무였습니다. 산불에도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그 나무는
이제 사람 키만큼 자라 있었죠. 이건 하연이 나무를 바라보며 중얼거렸고 갑자기 그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양손으로 머리를 감싸주며 그녀는 천천히 무릎을 꿇었어요. 다윤이 놀라 그녀에게 다가갔지만 기훈은 딸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이것은 하연이 아니 서연이 스스로 겪어내야 할 순간이었죠. 산의 공기는 기억보다 더 무거웠다. 하연의 무릎이 촉촉한 이끼를 누르며 땅에 닿았고 그녀의 두 손이 관자놀이를 강하게 짓누르는 동안 숨겨진 기억의 파도가 그녀의 의식을 덮쳤습니다. 나무 앞에 무릎 꿇은 그녀의 어깨가 격렬하게 떨렸고 알 수 없는 통증이 머릿속을 파고들었죠.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기훈과 다윤은 침묵 속에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이 나무, 하연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리며 공기를 진동시켰습니다. 우리가 심었어. 그 순간 시간이 멈춘 듯했고 기훈의 심장이 요동쳤습니다. 우리라는 단어가 그의 귀에 맴돌았습니다. 하연의 무의식에서 스며 나온 작은 진실의 파편이었죠. 다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고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기훈아, 다윤아. 한순간의 침묵 뒤 하연의 입에서 흘러나온 이름들이 산의 고요를 깨뜨렸죠. 그녀의 얼굴에 충격과 혼란 그리고 깨달음이 차례로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억의 장벽이 무너지며 서연의 의식이 조금씩 되돌아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은 온전하지 않았고 단편적인 기억의 조각들만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기훈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망설임과 희망이 교차하는 발걸음이었습니다. 10년의 세월이 만들어 놓은 거리를 단 몇 걸음으로 좁히는 순간이었죠. 그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고 조심스럽게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습니다. 서연아. 마침내 그 이름을 부르는 기훈의 목소리에는 10년의 그리움과 슬픔이 묻어났습니다. 하연 이제는 서연이라 불러야 할지도 모를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고 혼란스러운 시선이 기훈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내가 어떻게 된 거지? 다윤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그녀의 옆에 무릎을 꿇었고 세 사람은 10년 만에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가족의 그림자가 나무 아래 드리워졌죠. 그들의 침묵 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의 깊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들이 산에서 내려오는 동안 하연은 지속적인 두통에 시달렸고 간헐적으로 과거의 장면들을 떠올렸습니다. 기훈은 그녀를 병원으로 데려갔지만 의사는 단지 스트레스성 두통이라는 진단만 내렸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녀의 상태를 이해하기엔 현실의 언어가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당분간 쉬어야 할 것 같아요. 하연이 작은 목소리로 말했고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하연을 그녀의 작은 아파트로 데려다 주었고 내일 다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차 안으로 돌아온 기훈과 다윤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감정의 경류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시간이었죠. 아빠, 정말 엄마가 맞아요? 다윤의 목소리는 믿음과 의심 사이에서 흔들렸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기훈의 대답은 단호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수많은 의문이 소용돌이쳤습니다. 어떻게 그녀가 살아있을 수 있었는지, 왜 기억을 잃었는지, 그리고 누가 그녀를 김하연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게 했는지. 숙소로 돌아온 기훈은 수첩에서 발견한 단서를 다시 살폈습니다. 미래그린개발이란 회사명이 계속해서 그의 의식을 맴돌았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켜고 회사에 대한 정보를 검색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형 건설사였고 환경 친화적 개발을 표방하고 있었지만 과거 몇 차례 환경 파괴와 관련된 논란에 휩싸였다는 기록이 있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발견 미래그린 개발의 자선재단이 하연이 머물렀던 복지시설의 주요 후원자였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재단은 하연이 일하는 장례식장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모든 연결고리가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그들이 서연을 감시하고 있었던 거야. 기훈은 중얼거렸고 그의 등줄기로 차가운 감각이 흘러내렸습니다. 서연의 기억상실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환경 비리의 증거를 은폐하기 위한 계획적인 시도였을 가능성이 높았죠. 신분을 조작하고
기억상실 상태를 이용해 그녀를 통제하며 감시해온 것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증거는 부족했습니다. 기훈은 서연의 유품 상자를 다시 한번 철저히 살폈고 마침내 작은 USB를 발견했습니다. 수첩 커버 안쪽에 테이프로 감춰져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USB를 노트북에 연결했고 그 안에는 도면, 사본, 계약서, 토양 오염 테스트 결과 등 서연이 수집한 모든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연아, 기훈의 입에서 탄식이 흘러나왔고 그의 가슴은 자랑스러움과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끝까지 옳은 일을 하려 했고 그 결과 자신의 삶과 가족을 잃은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기훈은 하연의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그녀가 어젯밤 괜찮았는지 걱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문은 굳게 닫혀 있었고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불안감이 그의 가슴을 옥죄었고 그는 관리인을 통해 문을 열었습니다. 아파트는 텅 비어 있었고 하연의 흔적은 사라져 있었습니다. 침대 위에는 작은 쪽지만이 남겨져 있었죠. 기훈 씨, 모든 것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곧 연락드리겠습니다. 기훈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자신이 너무 서둘렀던 걸까요? 모든 것을 한 번에 되찾으려는 그의 조급함이 서연을 더 멀리 밀어낸 것은 아닐까 하는 자책감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리고 미래 그림 개발이 그들의 접촉을 알아차리고 서연을 다시 숨겨버린 것은 아닐까 하는 공포가 그의 심장을 억제었습니다. 기훈은 장례식장으로 달려갔지만 하연은 그곳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갑자기 사직서를 제출했다는 것만 알고 있었습니다. 모든 흔적이 차가운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절망 속에서 기훈은 마지막 수단을 택했습니다. 그는 미래 그림 개발 본사로 향했습니다. 정문에서 그는 단호하게 이사를 만나겠다고 요구했습니다. 로비에서 1시간을 기다린 끝에 그는 마침내 최고 경영자인 박정현 이사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박정현의 차가운 목소리가 넓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김서연을 찾고 있습니다. 기훈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고 그 순간 박정현의 표정에 미세한 변화가 스쳤습니다. 기훈은 확신했습니다. 이 사람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사실을. 죄송합니다만 그런 사람은 모릅니다. 그럼 김하연은요? 기훈의 반격에 박정현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역시 모릅니다. 경비를 불러야 할까요? 박정현의 목소리에 위협이 실렸지만 기훈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USB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연이 발견한 모든 증거가 담긴 기훈의 말에 박정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리고 서연이 어디 있는지 알아냈습니다. 이제 2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서연을 돌려주고 모든 것을 인정하든지 아니면 이 증거를 경찰과 언론에 공개하든지. 박정현의 사무실에 내려앉은 긴장감은 마치 폭풍 전의 고요와도 같았습니다. 기훈의 단호한 선언이 공기 중에 무게를 더했고 그들 사이에 놓인 진실의 무게가 시간을 멈춰 세웠습니다. 박정현의 얼굴에 스친 당혹감은 오랜 시간 무너지지 않을 것만 같았던 권력의 성벽에 금이 가기 시작했음을 알려주는 신호였죠. 증거라고요? 박정현의 목소리는 표면적으로는 여전히 단단했지만 그 아래 숨겨진 불안이 미세하게 떨림으로 배어 나왔습니다.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군요. 기훈은 내면의 분노를 억누르며 자신의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그는 천천히 USB에 저장된 문서들을 화면에 띄웠고 그것을 박정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도면, 계약서, 토양 분석 결과 모든 증거가 조각조각 연결되어 하나의 진실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미래 그림 개발이 환경 영향 평가를 조작하고 유해 물질 처리 규정을 어기며 구조적 결함이 있는 건물을 승인받았다는 사실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서연이 10년 전 발견한 것들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그녀가 어떻게 사라졌는지도 알게 되었죠. 기훈의 목소리에는 10년의 고통이 짙게 배어 있었습니다. 당신들은 그녀의 기억을 빼앗고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감시했습니다. 그녀가 진실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박정현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초조함이 확신으로,
그리고 마침내 냉소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느리게 의자에서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고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당신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해치려던 것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산 중턱에서 발견되었고 이미 기억을 잃은 상태였죠. 우리는 단지 상황을 활용했을 뿐입니다. 기훈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박정현의 말에는 진실의 조각이 섞여 있었지만 그것은 온전한 진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어디에 숨겼습니까? 박정현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숨기다니요? 아마 그녀는 스스로 숨었을 겁니다. 당신과 만난 후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면 그녀는 혼란스러웠을 테니까요. 기훈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이 증거들을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10년 전의 일이라 해도 법적 시효는 아직 남아있죠. 그리고 무엇보다 서연을 감금하고 그녀의 정체성을 조작한 것은 현재 진행형의 범죄입니다. 박정현의 얼굴에 드리웠던 냉소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침묵이 흐른 후 그는 책상으로 돌아와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비서에게 김하연 씨의 파일을 가져오라고 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답을 찾을 수 있을 겁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길고 무거웠습니다. 비서가 가져온 파일에는 하연의 기록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가 발견된 날짜, 치료 기록, 그리고 복지시설로 이송된 과정까지 모든 것이 꼼꼼하게 문서화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최근 날짜의 메모가 있었습니다. 3월 28일 김하연 소재불명, 감시 중단, 정서적 동요 상태로 추정됨. 기훈은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정말로 서연을 감시해왔던 것입니다. 모든 의혹이 현실로 확인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걸 아시죠? 기훈이 차분하게 말했고 박정현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하시죠. 하지만 김서연 씨를 찾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박정현의 목소리에는 묘한 회한이 스며들었습니다. 우리도 그녀를 찾고 있으니까요. 기훈은 파일을 품에 안고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그의 가슴은 확신과 불안으로 가득 찼습니다. 서연은 기억을 되찾기 시작했고 그녀 스스로 숨어버렸습니다. 어쩌면 미래 그림 개발로부터, 어쩌면 그녀 자신의 혼란스러운 기억으로부터 다음 행선지는 자연스럽게 결정되었습니다. 기훈은 서연이 머물렀던 복지시설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의 과거와 관련된 더 많은 단서를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품고서요. 복지시설은 강원도의 조용한 시골 마을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세봄 요양원이라는 소박한 간판이 달린 이곳은 겉보기에는 평화롭고 아늑해 보였습니다. 기훈이 조심스레 안으로 들어섰을 때 노란 앞치마를 입은 중년 여성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나요? 여성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기훈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김하연이라는 분에 대해 알아보러 왔습니다. 7년 전쯤 이곳에 계셨다고요. 여성의 표정이 순간적으로 굳었다가 풀어졌습니다. 하연 씨요? 네, 기억합니다. 참 착한 분이었죠. 기억상실로 고생하셨지만 항상 밝고 따뜻했어요. 혹시 그녀에 대해 더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특히 그녀가 여기서 생활하는 동안 있었던 특별한 일들이나 그녀가 떠난 이유에 대해서요. 여성은 잠시 기훈을 살폈고 그의 진심 어린 눈빛을 확인한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만요. 원장님께 말씀드려 볼게요. 몇 분 후 기훈은 원장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성이 두꺼운 안경 너머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하연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고요? 원장의 목소리는 조심스럽게 울렸습니다.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기훈은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제 아내입니다. 10년 전 산불로 실종된 줄 알았던 제 아내 김서연이에요. 최근에 우연히 그녀를 발견했고 이제 그녀의 기억이 조금씩 돌아오고 있습니다. 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없이 책상 위 서류들을 뒤적이다가 마침내 한 폴더를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미래 그림 개발에서 그녀를 데려왔을 때부터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산에서 발견된 기억상실 환자라고 했지만 그녀의 상태는 다소 의심스러웠죠. 원장은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그녀의 기억상실은
외상성이 아닌 약물에 의한 것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들은 고액의 후원금을 제공했고 우리는 눈을 감았습니다. 기훈의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지난 10년간 서연이 겪었을 고통을 생각하니 숨이 막혔습니다. 그녀가 여기서 생활하는 동안 간헐적으로 기억의 파편들이 돌아오는 듯 했습니다. 특히 아이들과 있을 때면요. 원장이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산을 볼 때마다 특별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공포와 그리움이 섞인. 원장은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내 기훈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그녀가 떠날 때 남긴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겼지만 언젠가 찾으러 올 사람이 있을 거라고 했어요. 당신이 그 사람인 것 같네요. 기훈은 떨리는 손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스케치북이 있었고 그 페이지에는 서연의 손으로 그려진 그림들이 가득했습니다. 산의 풍경, 불꽃, 그리고 희미하게 그려진 한 가족의 모습, 그녀의 무의식 속에서 끊임없이 흘러나온 기억의 편린들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강원도 어느 깊은 산속 작은 마을의 주소였습니다. 이것이 기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가 장례식장으로 떠나기 전 이 주소를 그렸어요. 의미가 있는 곳인지는 모르겠지만요. 기훈의 가슴에 희망이 피어올랐습니다. 서연은 자신의 기억 속에서 중요한 장소를 그렸던 것입니다. 그녀가 지금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은 곳, 아니면 그녀의 기억과 연관된 중요한 장소일 것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기훈은 상자를 품에 안으며 말했습니다. 원장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눈에는 미안함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우리가 충분히 도와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전해주세요. 강원도의 작은 마을로 가는 길은 구불구불했습니다. 기훈은 다윤에게 전화해 자신이 찾은 것들을 알려주었고 다윤은 학교를 마치는 대로 그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연을 함께 찾아 나설 것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기훈은 스케치북에 적힌 주소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산자락에 위치한 작은 오두막이었고 주변은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설악산이 멀리서 그 위용을 드러내고 있었고 늦은 봄의 공기는 상쾌했습니다. 오두막에 다가갈수록 기훈의 심장은 더 빠르게 뛰었습니다. 창문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 그리고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 누군가가 분명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기훈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기대가 그의 손을 떨리게 했습니다. 마침내 그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고 잠시 후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그녀의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놀라움과 함께 깊은 인식의 빛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기훈아. 그녀의 목소리는 나지막했지만 그 안에는 10년의 침묵을 뚫고 돌아온 확신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혼란과 깨달음이 교차하며 만들어낸 미세한 표정의 결이 새겨져 있었고 창백한 피부 위로 춤추는 황혼의 빛은 그녀를 현실과 꿈 사이의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기훈의 시선이 그녀의 눈동자에 닿았을 때 그는 타오르는 불꽃 속에서 끝내 소멸되지 않은 영혼의 빛을 발견했습니다. 들어와도 될까? 기훈의 목소리는 깊은 산속의 메아리처럼 조심스럽게 울렸습니다. 서연은 말없이 문을 더 활짝 열었고 기훈은 그 초대에 응하여 오두막 안으로 발을 내디뎠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소박하지만 정갈하게 정돈된 공간이 그를 맞이했습니다. 벽난로의 불빛이 오두막 내부를 따스하게 감싸고 있었고 책장과 테이블 그리고 몇 개의 접힌 스케치북이 구석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곳은 마치 서연의 내면 세계를 구현해 놓은 듯한 공간이었습니다. 어떻게 찾았어? 서연이 마침내 입을 열었고 그녀의 목소리에는 10년의 세월 동안 숙성된 깊이가 묻어 있었습니다. 내가 남긴 단서를 따라왔어. 기훈이 품속에서 스케치북을 꺼내 보였습니다. 복지시설의 원장이 이것을 나에게 주었어. 서연은 스케치북을 바라보며 미세하게 떨렸고 그녀의 눈가에 옅은 습기가 맺혔습니다. 기억이 조각조각 돌아오고 있어. 마치 깨진 거울을 하나씩 맞추는 것처럼. 기훈은 그녀에게 다가가 조심스럽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연은 망설임 없이 그의 손을 잡았고 그 순간
10년의 시간이 마치 한순간으로 압축되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들의 손가락이 얽히며 만들어낸 온기는 산불보다 더 강렬한 생명의 불꽃이 되어 두 사람의 가슴 속에 피어올랐습니다. 다윤이는 어때?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고 어머니로서의 그리움이 그녀의 눈동자에 깊게 새겨졌습니다. 곧 여기 올 거야. 널 너무 보고 싶어 해. 기훈의 대답에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들은 테이블에 마주 앉았고 벽난로의 불빛이 두 사람의 얼굴에 따스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서연은 천천히 그녀의 이야기를 풀어나갔습니다.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산속에서의 그날의 기억도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를 조작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어.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아래에는 깊은 결연함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미래 그린 개발은 토양 오염을 은폐하고 생태계 파괴를 무시한 채 개발을 진행하려 했어. 나는 그것을 폭로하려 했고. 서연의 말이 이어지면서 기훈의 마음속에는 진실의 무게가 더해졌습니다. 그녀는 산에서 미래 그린 개발의 관계자들과 마주쳤고 그들과의 격렬한 충돌 끝에 의식을 잃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깨어났을 때는 이미 모든 기억이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난 계곡으로 떨어졌어. 그들이 직접 밀었는지 아니면 실수로 넘어졌는지는 기억나지 않아. 하지만 떨어지기 전 그들의 위협은 분명히 기억해.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고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관자놀이를 짚었습니다. 그리고 그 후로 난 김하연이 되었어. 기훈의 내면에서 분노가 타올랐지만 그는 그것을 억눌렀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복수가 아니라 서연을 다시 품에 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10년의 시간을 함께 이어나가는 것이었습니다. 미래 그린 개발에 다녀왔어. 기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가 수집한 증거들을 발견했고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숨길 수 없게 되었어. 서연의 눈빛이 깊어졌고 그녀의 내면에서 오랫동안 억눌렸던 정의감이 깨어났습니다. 그들이 나를 기억 없는 존재로 만들었던 것은 내가 가진 증거를 없애기 위해서였어. 하지만 몸은 기억했어. 내 손은 여전히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 속에 진실이 담겨 있었지. 기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의 잠재의식은 결코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고 그녀의 예술 속에 진실의 조각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산의 풍경, 불꽃의 형상, 그리고 가족의 모습까지. 그녀의 영혼은 끊임없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대화가 이어지는 동안 밖에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고 곧 다급한 발소리가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문이 열리고 다윤이 나타났을 때 시간은 잠시 멈춘 듯 했습니다. 16살 소녀의 눈에 맺힌 눈물이 불빛에 반사되어 빛났고 서연은 천천히 일어나 딸을 향해 팔을 벌렸습니다. 다윤아. 그 한마디에 담긴 10년의 그리움이 오두막을 가득 채웠고 다윤은 망설임 없이 어머니의 품으로 달려들었습니다. 그들의 재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으로 가득했습니다. 어머니와 딸은 서로를 꼭 안은 채 오랫동안 말없이 흐느꼈고 기훈은 조용히 그 순간을 지켜보았습니다. 잃어버렸던 가족의 조각들이 하나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 다윤의 목소리는 어린아이처럼 떨렸고 그 한마디에 서연의 기억은 더욱 선명하게 깨어났습니다. 우리 딸, 많이 컸구나. 서연은 딸의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속삭였고 그녀의 눈빛에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모성애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두막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다윤은 지난 10년간의 이야기를 엄마에게 들려주었고 서연은 딸의 말 한마디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담아 귀 기울였습니다. 기훈은 그들 모녀의 대화를 지켜보며 그동안 잃어버렸던 행복이 다시 자신의 삶에 찾아왔음을 실감했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동안 서연은 자신의 기억 속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마침내 떠올렸습니다. 그녀가 발견한 증거들은 USB 하나에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또 다른 복사본이 존재했고 그것은 그녀가 이 오두막에 숨겨두었던 것이었습니다. 이곳은 내가 조사를 시작했을 때 자주 머물던 곳이야. 서연이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내 잠재의식은 항상 이곳을 기억하고 있었어. 그녀는 조심스럽게 오두막 바닥의 한 부분을 들어 올렸고 그곳에서 작은 금속 상자를 꺼냈습니다. 상자 안에는 또 다른 USB와 함께 자세한 문서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미래 그린 개발의 비리를 증명할 수 있는 완벽한 증거였습니다. 이것으로 그들을 완전히 멈출 수 있어. 서연의 목소리에는 결연함이 담겨 있었고 기훈과 다윤의 눈빛에도 같은 결의가 깃들었습니다. 그날 밤 세 사람은 오랜만에 가족으로서 한 지붕 아래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내일은 새로운 시작이 될 것이었고 그들 앞에는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다시 하나의 가족으로 뭉쳤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오두막 창문으로 비치는 달빛 아래 서연은 잠든 딸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눈물은 이제 슬픔이 아닌 깊은 감사와 사랑의 표현이었습니다. 잃어버린 시간은 돌아오지 않지만 남은 시간을 더욱 소중히 살아갈 수 있다는 깨달음이 그녀의 가슴을 따스하게 채웠습니다. 기훈은 그런 서연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보며 자신이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산불이 그의 삶에서 빼앗아간 것들도 많았지만 결국에는 더 강한 사랑과 굳건한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었습니다. 때로는 가장 큰 상실 속에서 가장 소중한 깨달음을 얻는 법이었습니다. 밤의 정적 속에서 세 사람의 숨소리가 오두막을 채웠고 그 소리는 마치 자연의 리듬과도 같이 평화로웠습니다. 내일 그들은 산을 내려가 진실을 세상에 알릴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다가오더라도 이제 그들은 함께 맞설 수 있을 것입니다.